예,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목요일 코로나19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아침에 폭우가 쏟아지고 먹구름이 시커멓고 한밤중 같을 정도로 굉장히 컴컴했습니다. 그리고 비도 엄청나게 와서 뭐 이게 운전하기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아마 이제 오늘 브리핑 내용은 아주 그동안 계속 안 좋은 소식이었는데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리게 됐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좋은 소식 드렸지만, 이 먹구름 폭우와 같은 이 코로나 팬데믹의 끝이 안 보이는 터널에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출구를 지금 우리가 희망하게 됐습니다. 좀 비유를 하자면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 또 이 어제 300명대로 이제 국내 확진자 늘면서 이제 지금 겨울 대유행이 이제 시작됐다. 뭐 저는 뭐 진작에 그런 말씀 드렸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지금 뭐 우리가 여름에도 가을에도 목 놓아 외쳤던 겨울 코로나19 팬데믹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사실 정부라든지 국가에서 뭐 백신 비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의료 병상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참 걱정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 비가 오므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가물었던 날씨도 좀 해소가 되고 해갈이 되고, 또 미세먼지가 12일부터 쭉 있었는데 미세먼지가 이제 거치고 맑은 하늘이 또 오겠죠. 우리가 폭우가 쏟아지면 이제 맑은 하늘이 오기 때문에 그동안 10개월 이상의 길고 긴 코로나 팬데믹에서 가장 희망적인 소식이 최근에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브리핑은 이 RNA 백신, 일찍이 이 화이자의 그 중간 분석 결과가 지난주에 90% 이상 나왔다라고 이제 발표가 됐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모더나 mRNA 백신 1273 백신의 중간 분석 효능 94.5% 발표, 또 어제 밤에 좀 늦었지만 파이자에서 지난주에 중간 분석 결과에 이어서 최종 분석 결과 효능 95%. 그러니까 지난주만 해도 뭐 중간 분석에서 90% 이상이다 그래가지고 과연 몇 퍼센트냐 이렇게 막 머리를 짜매면서 계산도 해보고 했는데, 파이자가 드디어 최종 분석 효능 95%, 매우 우수하다. 두 RNA 백신 모두 사실 허가된다면 최초이고, 또 우리가 예상했던 뭐 60, 70%? 50% 이상만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둘 다 뭐 거의 짜고 친 것처럼 95% 거의 뭐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희망적인 소식을 오늘 전하게 돼서 10개월 만에 참 이 긴 터널, 암흑의 코로나 팬데믹에서 우리가 조금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들으시면서 또 질문이 있으면 채팅창에 올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게 11월 10일 WHO의 코로나19 후보 백신 전 세계적인 개발 현황 중에서 3상 임상조 시험 중인 백신 11개 리스트입니다. 현재 동물 실험을 하고 있는 전임상이 164개, 임상에 들어있는 것이 48개, 그래서 전체 212개가 이제 임상 또 전임상 연구 개발 중인데, 임상에 있는 48개 중에 11개가 약 한 23% 되더군요. 11개가 지금 3상 이상 임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규모의 3만 명 이상의 이제 그 참여자를 등록해서 하는 안전성과 효능을 보는 이제 허가 직전의 대규모 임상 시험입니다. 여기에 이제 11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마라톤 42.195에서 지금 잠실 운동장 그 지붕이 보이기 시작하는
여기서 이제 고꾸라지지 않고 결승선을 누가 통과하느냐. 이게 이제 지금 관건인데, 여기 보면 11개 중에서 가장 최근에 제가 뭐 여태까지 여러 번 브리핑했지만 삼상 임상에 있는 것이 10개였는데 최근에 인도의 바라트 생명공학이라는 데서 이제 불활성화 전 바이러스 백신을 삼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중국의 백신이 4개, 시노백, 시노팜에서 불활성화 백신, 그리고 캔시노바이오의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 그래서 중국이 4개, 러시아가 가말레아 연구소에서 이제 그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삼상을 안 거치고 뭐 전면 허가하거나 또는 군인이나 의료인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인도 바라트 생명공학 이렇게 이제 있고,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도입 내지는 우리가 좀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미국과 또 영국, 독일 또 이런 데의 이제 백신들인데, 그것이 지금 가장 빠르게 허가가 예상되는 것은 mRNA 백신. 모더나의 mRNA 1273. 네, 오늘 중간 분석 결과 말씀드릴 예정이고, 바이오엔텍과 화이자에서 한 BNT162B 오늘 최종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mRNA 백신, 코로나19 백신이 가장 앞선 상황이고, 아마 파이자 백신이 제일 먼저 미국 또 뭐 유럽 쪽에서 긴급 사용 허가를 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많이 얘기가 됐던 옥스퍼드 대학 아스트라제네카의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 그 다음에 아마 뭐 mRNA 백신 다음에 이제 선두권에 있는 것이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세 군데가 금운동 올림픽 뭐 마라톤 1, 2, 3등을 하겠죠. 그 다음에 얀센의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 또 마지막으로 이 미국 노바박스의 단백질 아다니 백신. 여태까지 이제 mRNA 백신,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 불활성화 백신 이 세 가지 플랫폼을 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좀 선두 그룹에 뒤이어서 지금 3상에 들어가 있는 것이 노바박스의 단백질 아다니 백신입니다. 단백질 아다니, 단백질 플러스 어주반트, 여기서는 어주반트로 매트릭스 M이라고 하는 이 노바박스 고유의 이 면역 증강제가 결합이 된 백신이 3상 임상 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아마 5가지 정도가 우선적으로 선구매 협약을 할 수 있는 백신이 대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더나, 파이자, 옥스포드 아스트라제네카 그룹, 얀센, 노바박스 이 5개 백신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RNA 백신은 20년 전부터 이 암 백신이나 감염병 백신으로 쭉 개발이 돼 왔고, 뭐 인플루엔자라든지 뭐 에볼라라든지 여러 가지 감염병에 대한 백신 연구 개발이 그동안 돼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0개월 만에 모더나나 파이자가 연구 개발을 완료한 것이 아니라 이미 10년 이상 그 플랫폼도 연구를 해왔고, 여러 감염병 암에 대해서 시도를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나 이 유럽에서 이렇게 빠르게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백신 플랫폼에 대한 기초 연구가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아직도 가시권에 있지 못한 거죠.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지금 얀센의 아데노바이러스 26이 에볼라 백신에 대해서 지금 허가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초는 아니고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 개발 경험이 에볼라 백신 2014년부터 서부 아프리카에서 크게 유행하면서 백신 개발이, 에볼라 백신 개발이 활성화됐는데, 최근에 이제 7월인가 이제 허가가 됐죠. 그래서
한 6년에 걸쳐서 이제 허가가 된 것이기 때문에 기대할 수 해보아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모더나가 파이저 둘 다 mRNA를 기반으로 한 백신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의 유전자가 이제 단백질을 합성하고 기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DNA 핵산에서 mRNA로 이렇게 전사가 되고 mRNA에서 아미노산 단백질을 펩타이드를 만들어서 그것이 이제 항원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지금 모더나와 이 파이자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의 유전자 암호 유전자 염기 서열을 합성을 해가지고 만든 백신입니다. 근데 이제 mRNA 백신은 이 백신 개발이 어려웠던 것이 mRNA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러니까 실온에서 이렇게 깨지기 쉽고 주변에 RNAs라고 하는 RNA를 파괴하는 효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이 개발이 어려웠는데, 이제 최근에 리포 나노 파티클, 그러니까 이 핵산이 있고 이런 구형의 지방 나노 파티클로 이렇게 쌓으면서 좀 안정화가 되고 구조적으로, 그리고 뉴클레어 사이드로 이제 만들면서 좀 안정화되고, 또 이것이 어깨에다 근육 주사를 하면 mRNA만 주사하면 이제 파괴되니까 이 리포나노 파티클로 쌓으면은 근육 주사했을 때 이 근육 세포라든지 또 겨드랑이에 림프절이 있습니다. 어깨에다 우리가 맞으면 이 근육 세포나 또 이 mRNA를 쌓은 리포나노 파티클을 근육 세포나 또는 겨드랑이에 있는 림프절에 이제 수지상 세포가 이거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세포 내로. 그럼 세포 내로 들어가면은 위에 그림의 위쪽이 근육 세포고 밑에는 림프절에 있는 항원 제시 세포, 안티젠 프리젠팅 셀이라고 되게 덴드리틱 셀, 수지상 세포인데, 이 세포들이 이 mRNA 나노파티클 백신을 세포 내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리피드 나노파티클이기 때문에 이게 투과가 잘 됩니다. 통과가.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리피드 나노파티클을 벗어내고 그 안에 있는 mRNA가 세포 내에서 mRNA에서 단백질, 아미노산 리보솜이라고 하는 단백질 합성 공장에 가서 아미노산을 워낙에 이제 핵산 3개가 코돈이라고 그래서 핵산 3개, 염기서열 3개가 아미노산 하나를 이제 합성하거든요. 그래서 해독해가지고 이 세포 내에서 코로나19 스파이크 단백을 만들게 됩니다. 스파이크 단백 항원을 만들죠. 그러면 이게 세포 표면으로 나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 면역세포들이 인지를 해서 이거 코로나19의 스파이크 단백이구나, 항원으로 인식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B세포는 항체를 만들고, T세포, 헬퍼세포, 그 다음에 사이토톡식 T셀이라고 해서 T림프가 자극이 되면 이 자극된 면역 시스템에서 항체도 만들어내고, 나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세포가 감염되면 T세포가 그 감염된 세포를 파괴시켜서 감염을 예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좀 약간 복잡하지만 이제 이런 mRNA 백신의 기전이고, 이것은 모더나하고 화이자는 뭐 거의 같은 개념으로 만든 백신입니다. 물론 어떤 원천 기술이라든지 리포 나노 파티클 쌓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차이들은 있겠지만 뭐 그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 알 수는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과거에 이 mRNA 백신이 어려웠던 것이 이 실온에서 안정적이지 못하고 세포 내로 이렇게 mRNA를 집어넣는 효율이 떨어지고 이래서 이제 개발이 어려웠던 건데, 최근에 이런 리포 나노 파티클로 RNA를 이제 둘러싸면서 이 백신 개발이 좀 진전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건 뭐 앞으로 아마
이 mRNA 백신 플랫폼은 더 활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독감 백신의 예를 들면 이제 계란의 바이러스 접종해서 키우든 또 MDCK 세포에 접종해서 키우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키워야 되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계란도 준비해야 되고 세포도 준비해야 되고 바이러스를 접종해서 키워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 mRNA 백신은 이 바이러스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의 스파이크 담배 염기서열만 알면 그걸 합성을 하면 되거든요. 합성을 하면 되기 때문에 좀 빠르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어떤 신종감염병이 출현해도 빠르게 백신을 개발을 할 수 있다. 물론 그런 공정을 잘 세팅하고 그런 공장을 이제 갖고 있다면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물론 파이자처럼 마이너스 70도에 보관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단점으로 지금 지적은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면 기술적으로 그건 이제 극복이 시간이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좀 서론을 말씀드렸고 뭐 세계적인 코로나 백신 3상의 이제 현황, 그 다음에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또 선두주자가 어떤 백신인지를 알아봤고 11월 16일 날 이 모더나에서도 mRNA 백신 3상 임상시험 중간 분석 효과를 발표했고 그 전에 파이자에서 90% 이상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희망을 가졌는데 연이어서 모더나에서도 95%다.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같은 mRNA 백신 플랫폼인데 이걸 확인해주는 또 다른 백신에서도 역시 95%다, 높다라는 것에 우리가 좀 더 mRNA 백신의 이제 미래 mRNA 백신이 매우 효과적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이 모더나 mRNA 1273 백신 3상 임상시험, 여기서는 코브 스타디라고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이 3만 명을 이제 피험자를 등록을 해서 이 mRNA 백신을 4주 간격으로 두 번 접종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접종 이후에 2주가 지나서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을 PCR로 증상이 있고 PCR로 확진된 사람을 이 중간분석의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3만 명 이상을 3만 명, 그러니까 이건 미국에서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코브 스타디라고 해서 이제 이 모더나 단독이 아니라 미국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 NIAID, 그러니까 안토니 파우치가 소장이죠. 그리고 바르다라고 이제 미국 보건부에 이런 백신이나 치료제 지원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와 함께 모더나가 18세 이상 3만 명의 미국인 자원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간 분석에서 95명이 증상이 있으면서 PCR로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역시 그 더블 블라인드 랜더마이즈 컨트롤드 스타디, 그러니까 연구자나 접종받는 피험자 간에 본인이 백신을 맞는지 생리식염수, 위약을 맞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3만 명을 아마 15,000명 1대1로 나눠서 백신 접종, 위약군 접종을 한 다음에 이제 모니터를 한 거죠. 그러고서 이제 확진자가 95명이 되는 시점에서 중간 분석을 하자고 미리 미국 FDA와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연구자나 피험자와 독립된 전혀 다른 DSMB, 데이터 세이프티 모니터링 보드, 자료 안전성 모니터 위원회, 이런 큰 임상을 하게 되면 이제 연구자로부터 독립적인 이런 DSMB를 운영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95명의 이제 확진자 자료를 열어보고 누가 백신을 맞서 몇 명이 걸렸는지, 누가 위약을 맞고 몇 명이 걸렸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분석을 했더니 백신 효능이 94.5%,
통계 분석에서 p-value 0.00001 상당히 그 유의한 거죠. 그러니까 이 94.5%니까 사실상 95%라고 얘기해도 되는 건데 아주 뭐 파이자에 이어서 90% 이상의 아주 높은 예방 효능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더나는 그 원도수당 100마이크로그램이고 4주 간격으로 2번 접종하고 두 번째 접종 이후에 2주가 지나면 항체가 생겨서 예방 효과가 있으니까 그 시점에서 유증상 증상이 있는 코로나19 발생 예방을 확인한 것이고, 지금 95명 중에서 90명은 의약군, 5명은 이 RNA 백신을 맞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아마 이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제 위약 15,000명이 맞아서 그 중에 90명이 확진자가 나오고, mRNA 15,000명 접종자 중에 5명이 확진자가 나오고, 이 정도로 추정할 수 있겠죠. 물론 나중에 최종적으로 논문이 나오고 이제 그 저널에 실리면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겠지만, 추정컨대는 이제 그런 정도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차 평가 지표는 중증 코로나19, 우리가 백신을 접종할 때는 감염 예방, 또 발병 예방, 증상이 있는 감염병 발병 예방, 그 다음에 중증 예방, 사망 예방, 입원 예방, 이런 것들을 이제 지표로 보는데, 여기서는 증상이 있는 코로나 확진을 1차 지표로 보고 부수적인 2차 지표로는 중증 코로나 발병 여부를 봤는데, 중증 코로나 환자는 11명이 관찰이 됐습니다. 근데 모두 의약군에서만 11명이 나왔고, 이 mRNA 백신 접종군에서는 1명도 중증 환자가 생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모더나의 mRNA 백신은 중증 예방에도 효과가 좋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백신 임상을 하게 되면 이제 뭐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나라든 중요시하는 게 그 나라의 다양한 인종, 민족이 대표적으로 다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이건 미국에서만 시행된 3만 명 대상인데, 연령이나 민족 또 인종이 대표성 있게 미국의 전체 인구의 그 비율과 비슷하게 이제 대표가 돼야 백신이 허가됐을 때 이게 뭐 연령이나 인종이나 민족과 무관없이 효과가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모더나 코오브 스타디에서는 지금 밑에 이제 중간에 세 번째 보면 3만 명 중에 65세 이상이 7,000명 이상 포함되어 있고, 65세 이하지만은 만성병 환자가 5,000명, 당뇨병, 중증 비만, 심장질환, 또 전체 참여자의 42%가 고위험 만성 내과 질환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백신이 건강한 사람뿐만 아니라 고령자, 만성병 환자 이런 데서도 동등하게 효과가 있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그 다양한 연령, 물론 18세 이상 성인만 지금 된 거죠. 이 스타디가 끝나면 아마 소아에서도 이어서 동일한 mRNA 백신 임상이 진행이 될 것이고, 또 여기에 이제 3만 명 중에 11,000명, 37%가 유색인종, 미국에 뭐 코케이지안 백인도 있지만 히스패닉, 라티노 6,000명, 그 다음에 흑인,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3,000명 이상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떤 뭐 그 인종 그 분포를 이제 유사하게 가져간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 동일한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95명의 코로나19 확진자 중에서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15명, 20명이 이제 다양한 인종, 히스패닉,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시아계 미국인, 그 다음에 다인종, 멀티레이셜 1명, 이렇게 이제 포함이 돼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논문이 이제 피어 리뷰가 된 저널에 실리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고, 어쨌든 이건 보도 자료, 모더나의 이제 중간 분석 보도 자료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없고 이 정도로 이제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상 임상에서 이제 사실 더 중요한 게 안전성이죠. 안전성과 효능, 이 두 가지가 이제 수레 두 바퀴처럼 다 보장이 돼야 허가가 되는 건데, 안전성이 없다, 안전성이 문제가 있다, 효능은 좋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안전하지만 효과가 없다, 그럼 뭐 백신으로서 물백신 아닙니까? 이것도 허가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 지금 모더나의 중간 분석에서 안전성에서 중대한 문제는 없었다, 안전성 우려는 없었다, 예측되는 이상 반응은 별 문제가 없었다. 우리가 예측되는 이상 반응은 대개 접종 부위 통증이나 압통이나 피로감, 뭐 위열 이런 것이 하루 이틀 지속되고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Solicited Adverse Event라고 해서 충분히 백신 접종에 예상되는 건데, 대부분 경증 또는 중등증이다. 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다. 1차 접종 후에 빈도가, 이 발생 빈도 2% 이상 높은 그레이드 3 중증 이상 반응, 그러니까 그레이드 3면은 조금 일상생활이 불편한 거죠. 예, 움직이기 좀 쉬어야 되고 이런 경우인데, 그런 그 이상 반응은 접종 부위 통증이 2.7%, 또 2차 접종 후에 피로감 9.7%, 근육통 8.9%, 관절통 5.2%, 두통 4.5%, 통증 4.2%, 주사 부위의 발적 홍반, 뭐 이런 것들은 다 예상되는 이상 반응이고, 우리가 백신 접종 후에 이제 겪게 되는 거고, 대부분 하루 이틀, 뭐 심한 경우는 뭐 아스타미노펜 이런 정도 복용해서 이제 해소가 되는 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3만 명을 중간 분석했을 때 안전성에도 큰 문제가 없다. 이거 희소식이죠, 사실. RNA 백신으로서 처음 3상 임상 시험을 하면서 중증 이상 반응이 나오면 이거 참 낭패거든요. 지난번 화이자에서도 중간 분석에서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번 모더나의 중간 분석 안전성 자료는 좀 더 구체적으로 퍼센트까지 포함된 자료가 발표가 돼서 좀 더 신뢰성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상 그 모더나의 이제 중간 분석 결과 보셨는데, 뭐 어제 저녁 밤에 또 이 파이자에서 최종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지난 뭐 9일에 첫 중간 분석에서 90% 이상의 효능이 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쇼킹하면서도 희소식이다 그랬는데, 뭐 지금 최종 분석 결과를 또 이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간에 지금 코로나19가 굉장히 창궐하기 때문에, 이 창궐은 나쁜 소식이지만 이 백신 임상하기에는 딱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역설적이게도 3상 임상시험 결과가 빨리 나오게 되는 또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지만, 어쨌든 좋은 소식이면은 틀림없는데, 이 BNT162B2라고 하는 RNA 백신, 코로나19 백신, 바이오엔텍, 독일 바이오엔텍이 처음에 이제 개발하고 파이자가 같이 공동 개발하는 이 mRNA 백신은 역시나 스파이크 단백의 그 유전자를 리포 나노 파티클로 이렇게 쌓은 모더나와 유사한 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종 분석이 95% 이상, 95% 효과가 있다. 중간 분석에서는 90% 이상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애매했죠. 이게 몇 명이 백신 접종군에서 나왔고 몇 명이 의약군에서 나왔는지 좀 확실치가 않았는데, 어쨌든 최종 분석이 빠르게 진행돼서 나왔습니다. 그 말씀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화이자 바이오엔텍 mRNA 백신은 3주 간격으로 2번 접종을 하고, 두 번째 접종 이후에 1주 지나서 1주 지난 이후에 이제 코로나19 증상
나오고 PCR로 확인된 사람을 확진자로 본 겁니다. 그래서 1차 효능 여기서 이제 4만 3천여 명 참여자를 대상으로 했죠. 그래서 1차 접종 후 28일 이후 시작되는 코로나19 예방, 그러니까 증상이 있는 코로나19입니다. 1차 접종 후 28일, 4주라는 거는 2차 접종 3주 후에 2차 접종 후에 1주 지난 시점이죠. 여기에서 95% 효과가 있다. p-value 0.0001. 모더나하고 동일합니다. p-value가. 이게 서로 짜고 친 건 아닐 텐데 하여튼 이렇게 굉장히 높다는 거는 이 mRNA 백신이 상당히 솔리드하게 컨시스턴트하게 효능이 있구나 하는 거를 재확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170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위약군에서 162명, 백신 접종군에서 8명.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해 보면 95% 예방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 효능은 모든 연령대, 물론 성인이죠. 그다음에 남녀, 인종, 민족 일정하게 나타난다. 우리가 고령자에서 백신 효능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65세 이상 고령자에서도 94% 이상 효과가 있다. 또 중증 코로나 환자가 10명이 발생됐는데 9명은 위약군, 1명은 백신 접종군. 그러니까 모더나에서는 11명의 중증 환자가 중간 분석에서 나왔는데 전부 위약군에서 나왔는데 여기서는 1명은 백신 접종군에서 나왔다. 그게 좀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안전성 문제에서도 큰 문제가 없었다. 지난주 중간 분석에서도 큰 문제가 없었다고 했고 2% 이상 빈도의 그레이드 3 그 중증도 3 이상의 이상 반응은 피로가 3.8%, 두통이 2%. 모더나보다는 뭐 요 수치상으로 보면은 모더나보다는 이런 그레이드 3 이상의 중증 반응도 중증이라기보다 그레이드 3 이상의 이상 반응도 빈도는 적고 숫자도 적은 것 같습니다. 물론 역시 이것은 보도 자료이기 때문에 최종 피어 리뷰 저널에 실린 내용을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국 FDA 긴급 사용 허가 마일스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연구 참여자의 반이 중간값이 2개월 이상, 그러니까 마지막 접종 2회 접종 이후 2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안전성 자료를 가지고 긴급 사용 허가를 리뷰하겠다, 고려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화이자는 충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다 정리해서 수일 내로 이제 미국 FDA 또 유럽에도 긴급 사용 허가를 신청 예정한다고 합니다. 아마 뭐 별 문제 없이 허가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뭐 빠르면 11월 말, 적어도 12월 초에는 긴급 사용 허가가 나지 않을까.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죠. 그래서 화이자의 이제 계획은 지금 우리가 이제 뭐 백신 허가가 되면은 뭐 이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량 생산하고 유통 또 접종해야 되고 이게 기나긴 길입니다. 이게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화이자의 계획은 올해 내로 5천만 도즈를 생산할 예정이고 지금 뭐 미국하고 유럽, 미국의 미시간 등 해서 세 군데에서 공장에서 만들고 또 벨기에, 독일 등에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5천만 도즈 생산이고 내년 2021년에는 최대 13억 도즈 생산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이제 고무적인 계획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화이자의 이제 최종 분석 보고를 요약해드렸고 어쨌든 보도 자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이제 자세한 내용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지 그리고 여전히 이 RNA 백신의 그 면역 지속성 이것이 3개월, 6개월, 1년 이상 갈 것인지 지금 뭐 중간 분석에서 95%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지속성도 꽤 높을 거로 생각은 됩니다만 어쨌든 봐야 될 부분이 있고 변이 바이러스의 어떤
교차 방어가 가능한지, 또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능력이 있는지. 지금 이 모더나나 화이자 공이 그 증상이 있는 코로나19 발병 예방을 주 평가 지표로 삼았기 때문에 이 유행을 차단하려면 지금 무증상 내지 증상 나타나기 전 환자가 전체 환자의 50%에서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무증상 감염까지 차단할 수 있는지, 스테릴라이징 임뮤니티가 있는지도 확인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테이블입니다. 파이자와 모더나를 1대1 비교했습니다. 백신 주성분은 유사합니다. 코로나19의 스파이크 단백의 프레퓨전 글라이코프로테인이라고 해서 거기에 유전자 염기소를 mRNA에 합성해서 리포 나노 파티클로 감싼 것은 동일합니다. 이 디테일은 아마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용량은 파이자는 원도즈당 30 마이크로그램, 모더나는 원도즈당 100 마이크로그램.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효과는 뭐 비슷하게 나왔죠. 이런 측면에서 뭐 모더나에서 더 이상 반응이 좀 더 나왔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접종 일정은 파이자는 3주 간격으로 2번 접종, 모더나는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3상 임상 대상에서 파이자는 43,000여 명, 43,661명이 참여했고 30%가 미국인이고 42%는 독일, 터키, 남아공, 브라질, 아르헨티나 여러 나라의 인종이 더 포함돼서 세계적으로 더 통용되기 만한 자료가 되겠죠. 모더나는 미국 내에서만 3만 명. 뭐 양 백신이 다 다양한 인종과 연령대, 지금 성인에 국한된 임상입니다. 그 다음에 1차 효능 지표, 증상이 있는 코로나19 확진인데 파이자는 최종 분석에서 95%, 모더나는 중간 분석에서 94.5%. 이제 최종 분석 결과도 조금 있으면 나오겠죠.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서로 유사합니다. 뭐 서로 짜고 친 건 아니겠지만 상당히 우연의 일치치고는 높죠. 그러니까 이 mRNA 백신이 재현성이 있고 워킹한다, 잘 작동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차 지표에서 중증 코로나19 발병을 얼마나 막느냐. 파이자는 10명이 중증 코로나 확진 환자가 있었는데 9명은 위약군, 1명은 백신 접종군입니다. 근데 모더나는 11명 모두 중증 환자 전부 위약군이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죠. 약간 차이 있는데 뭐 거의 이것도 유사하다고 봅니다. 안전성, 둘 다 중증 뭐 사망이나 마비나 이 중증 안전성 문제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장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겠죠. 예기치 않은 드물지만 뭐 10만 명, 100만 명 중에 하나 나올 수 있는 중증 이상 반응이라든지 또 그런 거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현재 중증 이상 반응 큰 문제 없고 단지 이제 국소 이상 반응 뭐 피로감, 압통, 통증, 두통 뭐 이런 거는 단기간에 없어지는 큰 문제가 없었고요. 긴급 사용 허가는 파이자는 뭐 수일 내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말에 허가가 날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모더나는 지금 151명 확진자가 이제 나올 때까지 좀 진행해서 최종 분석 후에 자료 제출할 것으로 보이고 상당히 이제 두 백신이 유사한데 파이자가 좀 앞서가고 있고 근데 보관 유통에서 이제 큰 차이가 있는 거죠. 파이자가 마이너스 70도 초저온 냉동에 이제 해야 되는데 현재 해동 후에 5일 동안은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파이자에서는 드라이 아이스에 이제 특수 용기를 제작해서 드라이 아이스 넣으면 15일 동안은 보관이 가능하다. 만약 15일 지나면 새로운 드라이 아이스를 보충해서 또 15일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관 유통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어렵죠. 한계가 있을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모더나는 마이너스 20도 냉장 온도에서 30일. 그러니까 지금 뭐 콜드체인 2 내지 8도보다는 낮은 온도지만 우리가 냉장고 보면 냉동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냉동칸이 마이너스 20도니까 이제 그런
냉동고를 준비한다면 충분히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유통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개발 지원은 화이자는 자체적으로 한 것 같고, 이제 모더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 초고속 작전이라고 하는 지원 마르다에서 4억 8,300만 불, 그러니까 5조 원 이상 지원을 받았죠. 공급량은 올해 내로 화이자는 5천만 도즈, 모더나는 2천만 도즈, 내년에 화이자는 13억 도즈, 모더나는 5 내지 10억 도즈. 이렇게 이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이제 이 혹독한 겨울의 팬데믹에 지금 들어서 있고, 이제 우리나라는 좀 뒤늦게 지금 시작이 됐지만, 어려운 가운데 이제 희망적인 mRNA 백신, 화이자 최종 분석, 그 다음에 모더나 중간 분석 결과를 이제 긍정적으로 개발됐다는 내용을 전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자, 이상 제 말씀은 정리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니레몬님, 화이자, 모더나 두 백신이 모두 mRNA 방식으로 같은데 보관 온도 등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예, 솔직히 자세한 내막은 모릅니다. 아마도 이 mRNA 백신, 아까 말씀드린 mRNA 백신이 굉장히 불안정하다. 실온에서도 잘 깨지고, 그러니까 이제 초저온 냉동을 해야 이게 안정적으로 형태도 유지하기 때문에 초저온 냉동을 해왔는데, 아마 모더나하고 바이오엔텍이, 모더나가 더 오래전부터 이것을 초저온보다는 이 마이너스 20도, 왜냐면 마이너스 70도에서 백신을 아프리카나 이런 데 공급하고 유통해서 접종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원천 기술을 개발해서 마이너스 20도에서도 안정적인 기술을 획득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화이자도 지금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자세한 기술적인 내용은 제가 솔직히 모릅니다. 어떤 원천 기술이 있겠죠. 마이너스 70도가 아닌 마이너스 20도에서도 안정적인 구조를 갖게 되는 리포 나노 파티클을 활용했다든지 어떤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도 지금도 이제 화이자도 엄청 노력을 하겠죠. 마이너스 20도로 아니면 가급적 콜드 체인 2도에서 8도 사이에 기존의 백신 유통 체인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제 적용하려고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 그것이 이제 가시화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술의 발전이란 거는 이제 그런 개선을 당연히 수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자세한 기술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른다고 말씀드리고, 아마도 어떤 고유의 원천 기술을 모더나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헬렌님, 네, 최근 신속 진단 키트가 국내와 미국 FDA에서 승인됐다는 기사가 나오는데요. 대유행을 앞두고 좋은 소식이라 생각됩니다. 정확도는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래피드 안티젠 테스트. 우리가 지금 PCR이 골드 스탠다드고 평균 4 내지 5시간 결과가 나온다고 하지만 PCR은 민감도, 특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민감도라고 하는 거는 실제 코로나 환자에서 검체해서 PCR로 양성이 나올 확률. 특이도라는 거는 코로나 환자가 아닌 환자에서 검체를 코로나가 아니라고 네거티브로 리포트하는 비율. 그러니까 PCR은 민감도가 95% 이상, 특이도는 99% 이상, 아주 좋죠. 문제는 이제 PCR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보통 PCR 반응하는데 4시간에서 5시간인데, 사실은 아무리 빨라야 오전에 검사하면 오후에 나오고, 오후에 하면 그 다음날 오전에 나오고, 그건 또 빠른 거죠. 요즘 우리나라에서 적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소위 턴 어라운드 타임,
환자가 내원해서 나이소파링지알 코 비강에서 검체를 채취해서 실험실에 보내서 검사를 PCR을 하고 결과 통보까지의 시간이 지금 이틀, 3일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인 거죠. 이 PCR이 민감도, 특이도 다 좋은데 결과 나오는데 시간이 너무 걸린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의심되는데 아마 여러분 중에는 검사를 하고 초조하게 잠 못 자고 결과 기다리느라고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분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PCR의 단점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 비용도 꽤 들죠. 최근에 얼마인지 모르지만 한때 뭐 14만 원, 뭐 15만 원 이렇게 17만 원 뭐 이렇게 얘기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래피드 안티젠 테스트. 우리가 여러분 독감 걸리면 동네 의원 가면 코에다 면봉 넣어서 즉석에서 이런 플라스틱 스트립에다가 반응을 해서 15분 내에 즉석에서 이걸 포인트 오브 케어라고 합니다. 현장 검사죠. 15분 내에 이제 반응을 봐서 이제 띠가 나와서 독감 A형 아니면 독감 B형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래피드 엔티젠 테스트. 그러니까 의사가 그 진료실 현장에서 검체 채취를 해서 즉석에서 결과를 확인하는 이 코로나19의 래피드 엔티젠 테스트에 대한 요구가 많았습니다. 미국에서도 미국 FDA에서도 많이 요구를 해서 허가가 돼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는 래피드 엔티젠 테스트가 아직 허가가 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래피드 엔티젠 장점이 있으면 또 단점이 있죠. 장점은 15분 내에 결과를 알 수 있다라는 즉석에서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점은 민감도가 좀 낮습니다. 민감도가 이제 키트마다 다른데 왜냐하면 그 키트에 코로나19 항체를 거기에 묻혀놨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검체 비강에서 면봉으로 해서 바이러스 항원과 항원 항체 반응으로 색깔로 띠가 나와서 이제 코로나19가 있는지 없는지 아는데 이게 회사 제품이 천차만별입니다. 뭐 민감도가 60에서 뭐 90% 굉장히 다양한 거죠. 근데 특이도도 다양하지만 특이도도 뭐 상당히 95%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이 래피드 엔티젠의 장점은 빠르게 알 수 있다. 단점은 좀 민감도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민감도가 낮다는 거는 실제 이 래피드 엔티젠 테스트의 민감도가 예를 들어서 70%라고 보면 실제 코로나 환자인데 래피드 안티젠 테스트로 100명을 테스트했는데 70명만이 양성으로 나오는 거죠. 30명은 실제 코로나인데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한계인데, 우리가 이제 뭐 역학조사라든지 뭐 우리나라에 환자가 많지 않은 그동안 초기에는 사실 PCR로 정확하게 하는 게 좋지만 앞으로 지금처럼 코로나 환자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일일이 PCR로 해서 결과 나오는데 시간도 걸리고 지금 PCR로 검사 진행 중이 4만 건이 넘더라고요. 상당히 적체돼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현장에서 의사가 코로나 증상이 뚜렷하고 래피드 엔티젠 테스트로 양성이면 특이도는 높기 때문에 양성이면 코로나19 확률이 높고 음성이라 하더라도 환자가 코로나 의심이 많이 된다면 코로나 아니다라고 판단하지 말고 그때 이제 PCR로 검사를 해서 확인하는 이런 진단의 절차를 잘 정립해서 사용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 클리닉에서 빠르게 이 결과를 확진까지는 아니더라도 스크리닝 검사로서 우리가 PCR로 확진을 하겠지만 1차 스크리닝 검사로서 래피드 엔티젠 테스트의 유용성은 꽤 있다. 단 그 래피드 엔티젠 테스트의 민감도가 높아야 되겠죠. 우리가 뭐 90% 이상이면 가장 좋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뭐 80%라 하더라도 그런 키트를 좀 도입해서 현장에서 사용하면 환자분들의 이제 확진도 빨리 결정해주고 진단도 결정해주고 어떤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죠. 따라서 그 래피드 엔티젠 테스트를 좀 지금 우리나라 뭐 환자 급격하게 늘고 있고 이번 겨울에
굉장히 많이 발생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래피드 안티젠 테스트를 한계점은 있지만 스크린 테스트로서의 유용성은 빠르게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은 정부에서 해외 제약사 접촉에 백신 확보에 문제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믿고 기다리면 될까요? 우리나라의 공급 차례가 언제 올지 걱정됩니다. 예, 지금 뭐 정부에서 성구매 협약을 그동안 못 해가지고 지금 뒤늦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빠르게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성구매 협약을 한다 하더라도 미국, 유럽, 일본, 뭐 호주, 카타르 여러 나라들이 이미 성구매 협약을 해서 그 순서가 뒤처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사실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12월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영국 같은 접종 시작하고 내년 1, 4분기에 선진국 대부분이 접종을 상당 국민 대상 진행할 텐데 1, 4분기에 우리나라가 접종 시작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정부는 올겨울을 백신 없이 보내는 마지막 겨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실망스러운 멘트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타이밍이 중요한 거죠.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은 백신이 불확실성이 많았지만 일단 효과가 있다는 거 알게 됐죠. 그리고 증산도 계속 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선구매를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도 재난지원금 100만 원씩 1인당 줄 때 10만 원씩이라도 띄어서 백신을 선구매 협약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일종의 보험금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선구매가 안 돼 있고 이제 선구매에 나서서 확보한다 하더라도 퍼스트 컴 퍼스트 서브드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그 선구매 협약을 미리 한 나라가 먼저 백신 물량을 받겠죠. 그러면 우리가 내년 1, 4분기에 과연 공급이 가능하냐. 정부도 뭐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답답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자, 이 시간이 돼서 마지막 질문 하나 받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시라면 중간 발표만 보고도 상용화될지 말지 정도는 아시겠지요? 아니면 일반인과 같이 모르겠다 입장이신가요? 예, 예, 참고로 미국에선 저런 큰 뉴스가 나와도 주가는 오히려 빠지는 모양새로 웃기는 상황이더군요. 예, 코로나19 상황은 어떤 뭐 것도 벌어지는 그 전례 없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진짜 일상적이지 않은 일들이 곳곳에 벌어지기 때문이죠. 현재 그 파이자의 최종 발표, 모더나의 중간 분석 결과를 보면 제가 생각에는 일단은 긴급 사용 허가는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접종은 시작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뭐 지금 3만 명, 4만 명이 아닌 수백만 명이 맞는 상황에서 예상외에 이제 중증 이상 반응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미국에서 저런 큰 뉴스가 나와도 주가는 오히려 빠지는 모양새로 웃기는 상황이더군요. 이런 말씀 주셨는데 지난번 화이자가 그 중간 분석 90% 이상이라고 효능이 하고서 그 사장이 자기 주식 62억 원어치 팔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저도 주식은 잘 모릅니다만서도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기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그러니까 아마 이 뉴스가 나오면 이때가 이제 최고가라고 생각하고 팔아서 주가가 빠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사실은 아마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 일확천금의 기회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코로나19 상황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또 질문이 있긴 한데 오늘 시간이 돼서요. 예, 이 정도로 그 브리핑 마치고 경청해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즐거운 주말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